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04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696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7% 넘게 낙폭을 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 5월 사이에 국내 증시의 시총이 125조 원가량 증발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 최대치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등 온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만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지트리비엔티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달에 총 주식이 21거래일 거래가 됐는데요.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19거래일 기관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인보사 사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이슈, 이런 좀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굉장히 시장 업종을 압박했던 이 바이오 섹터, 이번 달부터는 점진적으로 최악은 지나가는 그런 사이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이클일 때 지트리비엔티는 이미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안구건조증 치료제 포함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R&D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3차 임상 3상을 위한 에이리스3 첫 피험자 투약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임상 3상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서서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9일이었습니다.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일본의 다케다 제약의 양구건조증 치료제 경쟁하는 그런 부분을 총 계약금 53억 달러로 인수를 했습니다. 선급금이 무려 34억 달러였는데요. 이 선급금이 높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트리비엔티 경쟁 부분이지만 지트리비엔티가 하고 있는 이 부분 역시 이제 가치가 증대될 가능성, 이 부분에 기관들은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의 지금 모습은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번 달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사이클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4만 원, 손절라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7일에 주셨던 인텔리안테크 3.82%,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푸드웰 1.67%, 롯데칠성은 1.1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삼부판지는 0.96%, 베뉴지는 6.5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9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송네오텍 4.88%, 액트로는 5.99%, 나이스의 평가 정보는 2.84%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이 5월 27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또한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온시스템 2.2%, 바이오니아는 6.85%, 제노레이는 1.23%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신인서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텔리안테크 5월 27일에 추천해 주셨고 3.82%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4위에는 베뉴지 올라와 있습니다. 6.57%, 3위에는 휴비츠 10.2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2위에는 백산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6%가 넘었고요. 1위에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6%가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6%에 가깝고요. 4위는 바이오니아 6.85%, 3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10%가 넘었고요. 2위에는 휴비츠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5월 13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1% 넘게 가져갑니다. 1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14%가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정민 소장의 DA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9% 넘겼고요. 7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인콘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주가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6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5%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4위에는 신인수업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6% 넘겼고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한 달 만에 수익률 30%에 가깝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43% 넘었고요.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4% 넘었습니다.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72%가 넘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석 소장님께서 5월 3일에 에코마케팅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6%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볼까요? 자, 요즘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4만 원을 돌파했네요. 44,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016년도 8월 달이죠. 이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34,647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그 가격 변화가 있었나? 일단 그 34,647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5,000원대를 넘어서는 순간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에서 한참 거의 10,000원가량 그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35,000원이라는 데는 이제는 완전히 장악이 된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달이 바뀌었죠. 계속 5월 달에 젖어 있었어요, 지금. 6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5월 달 봉이 지금 확정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봉의 모습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에 뭐 마지막 날 급변동을 해서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 요즘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30% 까먹고 지금 앞정모 표시로 끝날 것인가. 그런 걱정은 이제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차트가 그려지게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봉이 확정이 되었는데 35,000원대는 완전히 장악을 했고 44,800원 최고가까지 찍어놨다. 그래서 지금 이 봉을 보시면 그 2016년 8월 달에 그 상장했을 당시에 장대 음봉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쵸? 강하게 치솟아났죠. 그럼 이번 달에 이제 처음 이제 그려나가게 될 텐데, 이번 달에 아주 시장이 망가져서 급격한 음봉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 위에서 살짝 조정을 하면서 밑에 따라오는 이동 평균선들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던가 아니면 여기서 포텐셜을 더 터뜨려 갖고 폭발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기다리면 매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일 거고, 추가적으로 그냥 여기서 터뜨려서 막 5만 원 이상을 가버린다.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조금 안 움직이고 지금 정중동 상태를 원할 거고, 추격 매수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13일에 휴비츠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1%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비츠는 안과 및 안과 전용 필수 진단기기 제조 판매 사업, 광전자, 의료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동사는 작년에 789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실적 성장을 통해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3월 28일 11,950원까지 상승하고 윗골이 달린 후 장대 양봉이 나온 후 2달간의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9,800원에서 1,600원까지 조정 구간을 박스권을 만든 조정 구간을 거쳤고 그 결과 이평선들은 벌어진 게 좁아지면서 올해 금요일 날 장중 7%가 상승하고 3%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넥슨 인수 전에 넷마블, 카카오를 비롯해서 사모펀드 세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텐센트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게임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기 자동차 지원 확대 흐름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현재 매수가,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요, 이 증권 거래세가 오늘부터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집니다. 0.6% 하락하면서 65,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57% 상승세, 현대차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LG화학 1% 가깝게 빠지고요. 33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신한지주 약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오늘 0.84% 하락하면서 24만 5,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25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57% 빠지면서 1분 만에 11포인트 빠졌습니다. 2030선까지 내려왔고요. 30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코스닥도 0.56% 하락하면서 69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56,2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 ENM 0.4%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19만 2,400원에 시작을 하고 있고 신라젠은 2% 가깝게 빠집니다. 헬릭스미스 1% 넘게 빠지고요. HLB 0.4% 강보합권 7만 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주들이 좀 빠지는데요.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44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퍼르비스 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19만 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급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1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만 5천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단숨에 7만 원 선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오늘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휴젤은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 0.59% 하락하면서 5만 800원대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한국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땡기는 계절이 돌아왔죠. 날씨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더워서 모기도 있고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술 맛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너무 더우면 오히려 탄산음료가 땡기지.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나들이 요즘에 또 그 강가에서 뭐 인생샷을 남긴다고 해가지고
막 그 전구 막 걸어놓고 막 러브 한 다음에 막 연인끼리 술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이면은 개방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면 개방 안 하면 이제 과태료 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을 개방을 하고 술을 딱 놓고 이제 알코올을 흡입을 하면서 인생사를 논하면서 혹은 뭐 연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즐거울 때 즐겁게 즐기시면 좋겠죠. 나중에 늙으시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알코올 아주 그 좀 한국 알코올 하니까 술 관련된 주식인가? 술에 관련돼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그 주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먹는 술의 원료인 주정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산업용 도료의 원료가 되는 초산에틸을 만든다. 그래서 풍국주정, 그쵸? 창의 에탄올, 한국 알코올, 이런 기업들이 소주의 원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풍국주정은 소주의 원료를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회사의 선도산업이 수소를 만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수소차 시대가 선언이 되면서 이게 웬걸하면서 조용하던 그 주식이 아주 난리가 나서 마치 그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잉어 낚시를 꾸준히 하고 있던 그 어떤 강가에서 외지인들 들어와서 흙탕물을 만들고 막 더러워서 이제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사람을 침 뱉고 탁 갔는데 문제는 거기 땅값이 너무 오른 거죠.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잉어는 뭐 다 없어지고 흙탕물이 될지언정 일단 거기 땅값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런 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풍국주정은 완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알코올 같은 이런 회사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PER, PBR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자회사가 뭘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유일한 거고 독과점인데 나중에 그게 뭐 어떤 새로운 산업에 쓰인다. 이러면은 이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진흙 속의 진주는 세상에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왜냐면 SNS가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그냥 솔직히 0.1초면 다 퍼져요. 정말 뭐 동영상 한번 잘못 올렸다가는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야 저기 PR, PBR 낮은 종목 있네? 하면 1초 만에 SNS 다 싸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저평가되었다고 다들 생각하면 누가 놔두겠어요. 근데 왜 아직도 PR, PBR이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게 존재하는가? 그걸 보고도 성장성이 없으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장성이 부여가 된다 하면 그냥 저거 수치가 분명히 되게 낮았었는데 하면서 폭등을 시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풍국주정이 그런 케이스였고 국일제지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한국 알코올도 자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주정 얘기하면서 주정 부리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 알코올 뭐 합성 주정을 생산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초산에틸에 관련된 얘기예요. 초산에틸이 중국이 석탄 사용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연장선상에 있냐면 신대양대지, 태림포장 뭐 이런 거 제지주들 다 급등했잖아요. 제지주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면 물론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것도 당장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가서 한마디를 꼭 해주라고. 그리고 택배기사님들한테도 택배기사님들 힘들다고 여름에 뭐 커피 한 잔, 냉커피 한 잔 이렇게 들이시잖아요. 뭐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야 될 거는 택배기사님 힘드시죠? 제지업종에 투자하세요. 물론 미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택배기사님들 중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정보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 말 건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기사님들이 힘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폐지 어르신들이 힘든 이유는. 폐지 어르신들이 힘든 이유는 중국 폐지 가격이 폭락했다. 그리고 택배기사님들이 힘든 이유는 모바일 쇼핑이 발달해가지고 스티커 한 장 시키는데도 택배 박스를 시켜가지고 박스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아파트 그 쓰레기장에 가보면 폐지가 엄청나게 쌓여있다. 중국 폐지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에서 그 폐지 수입을 제한해서. 그리고 또 뭘 제한했나? 석탄 사용. 그러니까 중국은 환경오염이 되는 걸 다 제한하는 거예요. 폐지 수입도 우리 안 해 이제. 너네 주지 마 더 이상. 석탄도 사용 안 해.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 자기네들도 죽겠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중국을 대놓고 욕하는데 자기네 국민들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석탄 사용을 감소시켰다. 그럼 이제 LNG 수요가 급증을 해요. 석탄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LNG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 LNG로 이 바로 한국 알코올의 초산 에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LNG가 없어요.
산업용 LNG를 중국에서 따와야 되는데 LNG가 없어서 초산에틸을 못 만드니까 초산에틸 가격이 급등을 하네. 한국 알코올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국 만드는 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인생샷 만든다고, 인생샷 찍는다고 해서 술 한 잔씩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다 말씀드렸죠. 하이트 진로랑 롯데칠성 지금 가격 다 올렸어요. 공장 출고가. 지금 참이슬 처음처럼 공장 출고가 올렸죠. 그랬더니 술집 갔더니 뭐라고 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5,000원 달라고 해요. 한 병에. 이제 이제 주량 2병이신 분 있죠? 10,000원 내야 돼. 주량 3병 이상이신 분들은 알아서 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국 알코올은 좋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석탄 사용이 감소돼서 LNG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 초산해질 가격이 급증해. 그리고 소주 가격을 다 올렸어요. 그럼 주정업체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창해 에탄올, 한국 알코올, 풍국주정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야, 우리 똑같이 가격 안 올렸는데 소주 회사들이 가격 올렸잖아요. 우리도 올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소주 회사들이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올릴 거예요, 주정 가격을. 그러면 둘 다 오르네요? 양대 산맥이 두 개 갖고 있는 양쪽 손에 들고 있는 게, 그쵸? 한국 알코올은 그냥 성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얘네가 팔고 있는 물질의 물가 인상만 고려해도 지금 고점 돌파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11,750원, 11,000원대에 3번의 고점이 있는데 2015, 16, 17, 15, 16, 18이에요. 19년도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국 알코올, 지금 뭐 소주 가격도 오르고 이제 주정 가격도 오를 테고 인생샷을 남기려고 알코올을 마신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국 알코올 주식을 들고 캠핑을 가라. 이런 결말을 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자, 앵커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글쎄요. 인터넷 여론을 무슨 세상의 모든 여론의 100%라고 이거 확정을 못 짓겠어요. 물론 다른 인터넷을 안 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 봤어요. 초록창부터 주황색 창부터 골고루 다 봤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냥 호불호가 되게 심하다. 지금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그리고 그 욕을 하는 쪽에는 지금 방송에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굉장히 심하게 욕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인터넷 클린 봇이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 돈으로는 글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단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전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 집 TV가 문제인가 했더니 아니요, 저희 집 TV는 비싼 건데요.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TV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차피 시청률이 얘기해 주겠죠. 이런 여론보다는. 그러니까 여론이 뭐 아무리 뭐 댓글에 악성 댓글 악성 댓글 아니죠.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도, 나쁜 팩트가 많다고 해도 시청률이 높게 나오면 결국은 광고가 붙기 때문에 그게 장땡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 하는데, 일단 덱스터의 그 어떤 능력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덱스터가 옛날에 야수영화 많이 했다. 그쵸? 야수영화 많이 했어요. 미스터고가 망해도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걸 계기로 그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야수영화를 만들면 되잖아요. 대만, 홍콩 야수영화 많이 손댔죠. 얘네 그때 보여드렸죠. 공룡, 무슨 킹콩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쓰이기가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일단 아스달 연대기가. 근데 지금 이제 TVN이 방영되고 후속 작업을 이제 덱스터가 많이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 막 이쁘장하게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이제 메이크업 하는 역할이에요. 마지막 후속 작업을. 이제 요즘에는 사실 배우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 로다주가 몸값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누군 욕하던데, 엔드게임엔 절반이 로다주 몸값이다.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안 보고 해야 되거든요, 연기를 상대가 없어요. 우주에서 막 날아오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한 것을 배우들도 연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마지막에 옷을 입혀주는 역할들은 덱스터 같은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들의 연기와 그 어떤 CG와 자연스럽게 녹아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덱스터 지금 이제 그 어떤 드라마에 대한 얘기보다 덱스터의 후반 작업 CG에 대한 어떤 평가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덱스터의 CG에 대한 평가는
이 드라마 지금 뭐 스토리라던가 이런 내용에 대한 욕보다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일단 20개월 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이게 보이니까 주가는 모든 걸 말해준다, 사실. 쌍둥이 빌딩이 폭파하기 전에 풋옵션이 엄청 증가했던 거 아시죠?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을 폭파할 것을. 오사마 빈라덴의 기획을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덱스터가 작업을 잘했다는 평이 달릴까 안 달릴까도 시장이 알고 있다, 이미. 근데 20개월선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의 CG 기술은 조금 더 쳐주지 않을까.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CG는 그래도 발전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도 덱스터는 어떤 시청률이라던가 악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자, 디지털 대성. 지금 그 디지털 대성이 10,000원대에 지금 한 4개월째 있는데 지금 이 잠재력이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자, 뭐 인생샷 남기려고 캠핑을 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그 가려면 일단 뭘 해야겠습니까?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대학 합격도 안 했는데 누가 그 캠핑 가주겠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대학교 가서 이제 멋지게 뭐 그 옷도 입고 이런 애한테 따라가지, 여성분들이. 재수학원 다니고 있는데 잘 안 죄송합니다. 재수학원 다니시는 분들. 잘 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 인강을 이용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19 프리패스 상품 히트를 쳤다. 19만 원 한 번 결제하면 지금 수능 바로 전날까지, 수능 당일도 들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전과목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수가 2019년에 28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거의 100% 가까운 수치예요. 이게 바로 19 프리패스의 위력이죠. 메가스터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인강을 들을 때 디지털 대성 걸 선택을 해요. 왜냐면 제 부모님도 막 계속 밀어주는 사람은 밀어주는데 죄수 삼수했다고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부모님도 계세요. 너 왜 이렇게 합격을 못하는 거야? 다른 시면 다 합격했다. 너 영장 날라오겠다. 어떡하냐 너. 남자애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9만 원 가지고 울먹이면서 이거라도 신청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은 이 학생들의 노력으로 더 대성할 기업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 학부모님들은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디지털 대성 주주가 되셔서 디지털 대성의 학원 사업이 잘 되는 것에 그 수익으로 환원을 받아서 아들을 더 많은 과목을 듣게 해주세요. 기숙학원에도 보내주세요. 디지털 대성이 운영하는 기숙학원에 보내서 아예 여름에 어떤 그런 바닷가 뉴스나 이런 거에 완전 원처 차단되게. 그럼 바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삼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게임이고 뭐고 다 일단은 지금 1년 동안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오냐? 디지털 대성에서 나온다.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한국 알콜 덱스터 그리고 디지털 대성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2007년 10월에 설립되고 금속 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 바탕으로 통신 장비, 핸드폰, 부품,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으로는 통신 장비, 휴대폰, 반도체 장비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소형 기진국 장비와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용 함체를 비롯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되는 금속 가공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품, 휴대폰, 메탈 케이스, 인가공,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구동장치 등을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측면입니다. 동사는 1분기 매출액 1,0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영업이익은 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사업 부분별로는 통신장비 부분이 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고 모바일 부분은 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를 매출을 기록하며 특히 기타 부분에서는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4% 증가한 매출이 기록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19년은 하반기 갈수록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양, 부품 양산 모델 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차, 배터리 함체 관련 매출도 가시권에 있어 기타 부분의 성장세가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EAS 관련 매출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고객사인 4G 추가 보완 위한 통신 장비 수요 및
5G 통신 장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5G 통신 장비는 국내 커버리지 확대 투자 및 해외 주요국 5G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동사의 수혜가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자동차 부분, 전기 배터리 함체 등 부분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현재 동사의 사업 부분에는 크게 다섯 가지 부분, 통신 장비, 모바일, 반도체, EAS, 기타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함체 매출 등이 반영되는 기타 부분의 성장세가 또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먼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한 부분 양산 모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을 통한 전기 모터사이클 배터리 합체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제품은 전기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방열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전기 배터리 등이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서 제품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파수닷컴입니다. 동사는 콘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분야인 데이터 보안 산업, 소프트웨어 결합을 찾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업, 기업 문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문서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데이터 보안 산업으로 2018년 말 기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크애니, 소프트캠트, 주식회사 스페로우 등이 주요 경쟁사이며 외산 솔루션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전력공사 등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시장 보안 시장의 성장과 정부 정책 수혜로 수주 증가 측면입니다. 동사는 성장하는 데이터 보안 시장 내 사업 확장 및 해외 진출로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안 관련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산업인 DRM 시장은 문서의 디지털화, 정보기기 다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확장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수주하며 매출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영업력을 강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 시큐어 코딩 의무화로 솔루션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공공기관 향 솔루션 수주 점유율 1위인 파수닷컴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납품 계약을 확장해 향후 관련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매출액 390억 원과 영업이익 38억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실적은 매출액은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 영업이익은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 수주 증가와 신사업 부분 손익분기점 도달로 전사자 매출 증가와 비수익률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솔루션 제품 업그레이드 수요와 경쟁사 고객 윈백 증가로 연평균 8%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은 공공기관향 수주 증가 및 기존 외상 경쟁사 고객 윈백으로 올해 매출액은 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한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 저조로 비용 부담이 컸던 신규 산업은 올해 수주 증가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며 전사적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올해 기존 보안 솔루션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정부 정책 수혜로 수주가 증가되는 예상만큼 눈에 띄는 매출도 성장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력 산업인 데이터 보안과 어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대되는 점과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의한 수혜로 신사업 부분의 매출 가시화가 급박한 점을 감안해 경쟁사 대비 높은 투자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75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동사는 핸드백 제조 판매 수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원가 절감 가능한 해외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 단가 결정에 있어 매출처와 대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 게스, 마이클 코어스 등 해외 브랜드의 OEM, ODEM을 생산에 의한 제품으로 회사의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 구성은 제품이 81.2%, 상품이 18.4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매출액이 504억 원과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시한 측면입니다. 1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은 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3.1% 증가한 것으로 호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케이트 스페이드 매출액이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7%로 늘어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게스는 121억 원으로 및 마이크로코스는 133억 원으로 매출액도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전사 외형적으로 경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와 함께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가 이전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매출 원가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6.3%로 올라오면서 수익성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늘어나는 오더 및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률 상승에도 분기별 실적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매출액 2,629억 원과 영업이익은 224억 원으로 전망 측면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 영업이익은 224억 원으로 403% 증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 매출액 증가로 중심으로 기존 거래 물량이 적었던 CK도 본격 증가, 신규 브랜드 유입 등 뚜렷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6.4%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중국 공장 철수 완료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신규 공장은 기존 공장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증설되는 캄보디아 2공장은 올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7월부터 가동 전망됨에 따라 2019년 예상 캐파는 1,062만 PCS, 2018년 900 PCS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2015년 수준인 8%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요인이 해소된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주가는 잠시 조정 중이지만 향후 점차 우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CTC 바이오입니다. 이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강화로 현재 소독세를 생산하는 방역주들이 좀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백신 없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죠? 메르스 치료하는 백신이 없어요. 메르스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치료하는 백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단 돼지가 좀 불쌍하죠. 이쁜 귀여운 돼지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중국 공무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무원들 그 보셨죠? 축산 공무원들 이거 뭐 구제역이다 무슨 디스토마다 뭐 이런 걸릴 때마다 수산물 물고기 뭐 불고기 다 불고기가 아니죠. 네, 돼지고기, 소고기, 드시고 싶은 거 아니죠? 요리죠. 어쨌든 파묻어야 되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대요. 살아있는데
땅에다가 파묻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꾸역꾸역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지금 아까 전에 봄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호남 신호풍이라는 돼지고기 주랑 오량의 노주노교 귀주모태주 같은 백주 종목, 이거 완전 돼지고기 탕수육에 빼갈 한잔 하는 그림인데, 호남 신호풍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돼지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공무원들이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처분을 해서 꿈에도 나와서 돼지가 나 살려달라 하는데 돼지고기 업체가 돼지가 없어. 그래서 돼지가 다 죽었거든요. 살처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해서 호남 신호풍이 지금 폭등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디 생겼습니까? 아프리카에 생겼나요? 그럼 아프리카 증시를 봐야겠죠. 근데 왜 중국 증시를 보나요? 중국에서 발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도주가 있어요. 호남 신호풍이에요. 호남 신호풍이 급등, 옆에는 그 술 종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호남 신호풍 급등해서 지금 2015년 신고가를 돌파해놓고 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시세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자, 백신주로 오늘 CTC 바이오가 뜨는 거고, CTC 바이오 이글벳, 이런 게 동물 관련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소가 구제역이 걸리거나 돼지가 뭐 걸리거나 뭐 동물이 뭐 걸렸다 하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셉니까? 딱 봐도 20개월선 돌파한 거는 이글벳, 그리고 상승률 큰 것도 이글벳이 1등이네요. 그쵸? 백신이 없는 가운데 이걸 하려면 1등주를 가리고 해야 돼요. 이글벳이 폭락하면 CTC바이오는 8시간이 없어요. 진짜 의자에 구멍 뚫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매매. 못 가요, 화장실. 이글벳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글벳이 1등이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긴 하는데, 그래서 돼지고기가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닭고기 먹고, 닭고기가 또 병에 걸리면 뭘로 가요? 물고기로 가고. 근데 물고기로 갔더니 물고기가 또 디스토마가 발견돼. 그럼 또 소고기를 먹어. 비싸도. 그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편하겠네. 근데 지금 고기 먹는 사람은 불편해 죽겠어. 지금 할인 마니커 있는데 마니커가 더 우위예요. 보세요. 할인은 지금 보세요. 60개월선에 막혀 있고 1.95%밖에 상승 안 하죠. 마니커는 어떻게 됐어요?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백신이 있고 6개 관련주가 있는데, 백신 중에 CTC바이오가 특징주지만 1등은 이글벳이고, 더 가서 먹지 않고 다른 거 먹는 거에서 6개 관련주에서는 마니커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글벳 마니커를 잡아놓고 CTC 할인을 매매를 해야지 이 그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뭐 매매를 하신다면 그 어떤 잣대에 맞춰서 한번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급락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최근에 방영된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평가가 좀 상반되면서 이 주가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 업체로 우리나라 상장된 넷플릭스랑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은 결국 방영한 주가의 드라마의 시청률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시청률이 부진할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아스날 연대기가 방영을 시작을 했지만 높아진 제작비 대비 생각보다 시청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65,800원대가 강력한 저항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65,8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더 무너진다고 하면 57,000원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8위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와도 연동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경우는 다시 반등할 여력이 있다고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희섭 소장, 그리고 헤어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이 5월 21일에 본드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기준으로 수익률이 25%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 동사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0%와 540%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약 11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호실적을 거둔 것은 미국에서 픽시 미스트 브랜드가 인기를 끌어 ODM 매출이 급격하게 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5년간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따라서 일단 제시해드린 목표가 3,400원을 가볍게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으니 2차 목표가를 좀 더 높여 4,1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일단 안암전자입니다. 안암전자는 일단 투자 포인트로서는 자율주행 관련차와 그리고 6월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일정에 따른 주가 변동 기대감과 1분기 영업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구축한 5G 융합 자율주행차 기술이 공개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연하는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초고속, 초지연, 5G 상용 통신망과 웨이블 등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차량의 교통 신호와 그리고 도로상 돌발 상황 등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면서 미래 교통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이슈는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의 주가가 움직임이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동사는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했고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로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주가는 기술적으로 약간 눌림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특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관련 이슈 부각 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47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이 9시 1분경에는 29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약 30분 만에 20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4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큰 폭으로 사들입니다. 67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66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의 소폭 매수 4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몇몇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 상승장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43,35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골드만삭스 측이 삼성전자를 추천주로 이 매수 리포트 내놓으면서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 가깝게 상승합니다. 3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빨간불 켜내는데요. 0.7% 상승하면서 13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9만 원 선 이탈하고 18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약보합권, 신한지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0.23% 상승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텔레콤 현재 움직임 없습니다. 장중 한때는 LG 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06% 약보합권 6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9시 3분경에는 691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다가요. 현재는 5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96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개인이 1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신라젠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CJ ENM과 HLB만이 빨간불 켜냈는데요. CJ ENM 오늘 0.4% 상승하면서 19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가 3% 넘게 상승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 기관 쪽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7만 2,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메디톡스 잘 갑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4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0.2% 상승세 나옵니다. 19만 8,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 5%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 조금씩 줄여 나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가깝게 하락하면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5만 600원대. 그리고 휴젤이 10위권까지 밀렸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39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8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대덕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어떤 단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건 이렇게 도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덕전자는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현재 많은 변화가 있죠. 이제 현재 5G와 관련된 거, 그리고 멀티 카메라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미래 속도는 조그만 기계에 고다층으로다가 이제 PCB를 적재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써야 되고, 그리고 기능이 또 여러 부분에 또 다 골고루 이제 있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강자로서 현재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알차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멀티카메라라든가 5G 이런 통신의 개화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저의 또 기회를 맞은 게 또 대덕전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합병을 통해 갖고 이제 새롭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거 보면은 이제 PCB를 어떻게 잘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 안에 많은 회로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다층에 쓰는 MLB 이런 것에 이제 5G와 관련해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멀티 카메라, 이제 FPCB,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셔블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SLP 기판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아파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층 아파트에서 빌라, 그리고 고층 아파트 한 평수에 어떻게 많은 집을 짓느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PCB의 메인 기술인데, 그런 신규 아이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층의 이제 SLP 기반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의 어떤 대덕전자의 위치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모바일 쪽에 이런 관련된 매출도 한 32% 다시 또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겠고, 1분기도 괜찮았지만 2분기의 실적 또한 매출도 한 17%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32억으로 155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분석에 의한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 일단 새로운 흐름이 지난번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의 어떤 한 6개월간의 모양이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는 새로운 신고가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최근 보면 장세가 여러 안 좋은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은 더 잘 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목의 핵심, 그리고 현금화나 이런 것을 적절한 비중을 잘 유지하면서 최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참 어려운 장이 지금 현재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 적합한 것도 역시 이제 대덕전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린 거고요. 가격은 좀 장중에 무조건 추천사는 것보다는 저점을 사야 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한 11,000원 정도의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5월 20일에 추천해 주셨던 HFR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30%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로 주신 23,000원 터치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앞주에 23,000원 처음에 제시했더라도 1차 목표가 23,000원이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그 돌파했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통신 관련주는 좀 이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빅사이클의 이제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에 약진을 해가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2차 목표가 28,000원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28,000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지수의 방향성을 좀 봐드리도록 하면은요. 지금 뭐 전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6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봉상에서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을 이탈하는 그것도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는 추세 하락의 전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0.17%뿐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0.93% 상승으로 마감을 해내는 이러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과 오히려 역적인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형 바닥형의 지금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좌우신 쪽에서 하방을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동이 지금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전주 수요일 날 2016까지 한번 장대 음봉으로서 하락의 마지막 이탈음을 보여주고 지금 우신방 쪽에서 양봉으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수는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코스피 지수보다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주에도 지금 플러스 양봉으로 마감을 한 이후에 오늘도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시키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상향 쪽으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 그러나 이제 하방의 지지력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5배, 이게 역사적인 우리 평균값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PBR, 그러니까 자산 비율로 해서는 지금 한 0.8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학적으로 볼 때 PBR이 0.8배 정도까지 청산가치 대비해서요. 80% 이하까지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는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는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왔다. 이런 점도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오늘장 그러면 이제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요. 코스피가 0.48%, 코스닥이 0.01%, 양지수가 이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24% 상승을 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3% 이렇게 반등의 중심에서 21선을 올라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격인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을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IT 이 섹터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직결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 수가 같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런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매매하는 종목 이런 쪽으로 선별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 강세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다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업종별 흐름에서 5G 통신 장비 쪽을 우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쪽은 지금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솔루션이라든지 KMW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 삼지전자 이런 쪽으로도 강하게 지금 확산이 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IT 반도체 장비주들의 그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6년도 1월 달에 반도체 장비주인 테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원이었습니다. 이 10,000원뿐이 안 하던 주가가 2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을 지속적인 상승을 해갔다. 그래서 2년 말쯤에 43,000원까지 이런 370%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G 쪽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들은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슈주, 그 다음에 재발 섹터라든지 2차전지 섹터, 중국 소비주 이런 쪽으로 순환매를 계속 돌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5G 쪽에 수급의 중심을 두고 매매를 하면서 이슈주와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를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